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역대급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024년 여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의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쓰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추이와 소비 활동의 여러 모습을 추적, 관찰해온 트렌드 코리아 팀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유의 역동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에 없는 다양성을 표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책에 담고자 했다. 대한민국은 열풍의 나라이기도 하다. 해외 토픽을 장식한 푸바오 열풍, 마라탕과 탕후루에 이은 두바이 초콜릿 열풍, AI 열풍, 의대 열풍, 스페셜티 커피 열풍, 레트로 열풍,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먼작귀 열풍까지.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열풍의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과 결핍은 무엇일까? 트렌드 코리아 25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을 펼쳤을 때 첫 장에서부터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차, 서문, 2025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1. 2020 대한민국, 초효율주의, 불황기 생존 전략, 지리한 정체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시그니처의 힘, 요즘 가족,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4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2. 2025 트렌드, 옴니보어 세이버링 빛 오브 에브리싱 OMNIVORES, 해시태그 아보아 너싱 아우트 어브 더 오더네리 베리 오더네리 데이, 토핑 경제 올 어바우트 더 타핑즈, 페이스테크 키핑 잇 휴먼 페이스텍, 무해력 엠브레이싱 하밀리리터 ESSN이, 그라데이션 K 시프팅 그레이데이션 어브 코리안 컬처, 물성 매력 익스피리언싱 더 피지컬 더 어필 어브 머티리얼리티, 기후 감수성 니드 포 클라이머 센시티비티, 공진화 전략 스트레터지 어브 COEVOLUTION, 원 포인트 업 에브리원 해즈 되어온 스트렝크스스 원 마이너스 포인트 마이너스 업.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지부진한 침체가 계속되는 시기에 트렌드는 어떨까? 변동성이 강한 해에는 트렌드의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명확하다. 머니러시 2022년처럼 전 국민이 투자의 열기에 들뜨거나 오피스 빅뱅 2023처럼 조직 문화가 근본부터 바뀐다. 그러니 우리도 거침없이 피보팅 2021 하며 대담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정체가 계속되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시기에는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트렌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나 인구 구조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트렌드의 도도한 변화는 계속된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정체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하다. 단조롭고 밋밋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두 번째는 그 반대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 자극 추구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당연하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자극적인 것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일상을 이완하고 진정시키려는 반작용 역시 커진 것이다. 세 번째는 완벽한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육각형 추구다.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에 SNS를 하며 보내는데 최근 한국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육각형 인간이다. 자극을 찾고 평온을 추구하고 또 더 완벽한 나를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체의 시간을 버텨나갔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한 해였다. 가계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한 1인당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PGDI 2023년 2,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0.4%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지갑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현재 행복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YOLOIU 올리라이브 원스족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YONOIU 올리니드 원족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사고 싶은 물건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선택지를 찾는다. 2024년 6월 트렌드 코리아 팀이 개최한 트렌드 콘서트에서 닥터튜브 주임찬 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명웅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집결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 10만석을 가득 채운 열기는 여느 아이돌의 팬덤에 견주어도 한치의 모자람이 없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니어 팬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한 가수가 창출하는 시장성과 경제성을 뛰어넘는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현격한 단절감에 시달렸던 시니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움직임으로써 비교할 바 없는 행복감을 선물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노래는 사회적 돌봄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이제 돌봄의 의미가 넓어질 때다. 돌봄이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쌍방향으로 에너지가 오갈 때 더 의미 있다. 고등학교가 주요 무대인 웹툰 원작 드라마 선재. 벚꽃 튀어 오픈 채팅방에는 선재아리 중인 수백 명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한참 동안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각자의 일상이 드러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학교 과제에 쫓기는 대학생, 몰아보기를 좋아하는 직장인 등 연령도 직업도 지역도 다르지만 드라마를 매개로 전 세대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개인의 취향이 30대 여성 직장인과 같은 집단적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오늘날의 일상이다. 이뿐만 아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50대 부장님, 스마트 스토어로 용돈을 버는 고등학생, 주말에 풋살 경기만 기다리는 30대 여성, 유튜브에 추천 제품을 구매하러 다이소에 가는 자산가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통해 떠올리는 특정 집단의 전형성이 옅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나이값을 한다거나 남성 여성스럽다는 식의 수식어는 옛말이 됐다. 나의 행복을 남들로부터 평가받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싫다. 그저 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였어 라고 대답하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듣고 싶다.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이 보내는 하루는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난과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자동차가 달려들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 또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주차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에 돈을 보냈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다행인 거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장난감을 모며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 중계를 보며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안온한 하루에 감사한다. 똑같은 것은 싫다. 개성이 드러나는 나만의 소비를 추구한다. 하늘 아래 같은 상품은 없다는 명제를 교리처럼 따르는 신인류가 나타났다. 손댈 데 없는 완벽한 상품은 재미없고 내 손길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미완의 상품이 좋다.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보다는 취향대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소비를 통해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두루 좋은 최선의 상품보다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산업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완제품을 내놓기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 이에 상품의 본질적 속성보다 부가적 요소가 주목받으며 일명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은 아마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모나리자의 얼굴일 것이다. 특이하게도 눈썹이 없는 여인의 얼굴을 그린 모나리자는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작품으로 하루 평균 23만 명이 이 그림을 감상한다고 한다. 표정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뭉크의 절규를 꼽을 수 있다.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적인 불안, 공포, 절망을 표현하는 일그러진 표정을 담아보는 이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얼굴과 표정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말이다. 얼굴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마턱 등이 있는 머리 앞면을 말한다. 얼굴은 다양한 근육을 미세하게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를 표정이라고 한다.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며 표정은 감정과 상태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다. 영어의 페이스는 얼굴과 표정을 모두 의미하며 페이스테크 역시 얼굴과 표정을 포괄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광하는 무언가는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를 보여준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해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부르며 뭔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긁혔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긁히면 상처가 난다. 어쩌면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해줄 무해한 무언가 또는 긁어도 상처를 내지 않고 삶의 가려움을 가라앉혀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긁는가? 이유야 차고 넘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경기가 좋지 않다. 고물 가구 금리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특히나 좋지 않다. 어쩌면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닌지도 모른다.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다. 0이냐 1이냐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 연속적인 변화 어딘가에 존재할 때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라데이션은 원래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속성을 의미하는 물리학 용어인데 예술 기법이나 네일 염색 화장 같은 색조를 표현할 때도 자주 쓴다. 이때 그라데이션은 명확한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하나의 색채에서 다른 색채로 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자연은 가장 원초적인 그라데이션이라 할 수 있다.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보라. 오묘하게 번져가는 그 색채를 빨강 또는 파랑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을까? 2009년 간절하게 미국 시장을 두드렸던 JYP 엔터테인먼트의 원더걸스가 아주 진한 K였다면 철저히 현지화한 VCHA는 꽤 옅은 K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K 즉 한국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처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직접 그 쓸모를 느낄 수 있게 할 물리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물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격리와 언택트, 경제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반작용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가상 경제의 성장이 오히려 물성에 대한 갈망을 더욱 커지게 만든 셈이다. 아이들은 더럽든 위험하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만지려고 하고 입에 넣으려고 한다. 물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현생 인류가 등장한 지는 20만 년이 넘었지만 가상세계를 접한 지는 몇십 년도 되지 않았다. 물성 매력은 디지털과 AI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실체를 갈망하는 본질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향후 디지털 가상 언택트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물성 매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024년 7월 21일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지구 지표면의 평균 기온은 17.09시로 1940년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보도가 나온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넘어선 17.15시가 관측됐다. 단 하루 만에 더위 신기록이 경신되는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2024년 7월 22일이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다시 기록됐다. 이처럼 10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했던 역대급의 기상이변을 매년 아니 매일 경험하는 요즘이다. 최근의 기후위기는 우리를 필환경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 1000년 만의 대홍수, 100년 만의 폭염폭설 등 달갑지 않은 기록 경신이 계절마다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일상 속 나의 문제로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기후위기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실체적 위험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생태계 관점의 공진화 전략은 비단 대기업에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접근할 때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점이다. 이제 성공의 관건은 생태계를 얼마나 독점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열고 플레이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진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공진화가 이뤄질 때 참여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기술 가치의 급격한 변화에 파도가 몰아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공진화 전략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나약한 인류가 지구 전체를 호령할 수 있게 된 것은 환경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왔기 때문이었다.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처럼 변화무쌍한 생태계에서 공진화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원포인트업의 핵심에는 효율성이 자리한다. 시간과 노력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은 투자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목표와 함께 이뤄지는 꾸준한 실천이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작은 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집중해 루틴을 만들어간다. 루틴은 삶을 매일 새롭게 하고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나만의 루틴이 있다는 것은 멈춰있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출판사 서평을 듣겠습니다. 잡식성 소비 옴니보어의 세상. 대한민국을 뒤흔든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주인공 서희부는 음원 발매 당시 나이가 만 12살이 채 안 됐다. 40대 후반의 부장님은 어린이집 행사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빠들을 보고 내심 놀랐다. 선제였고 티어 오픈 채팅방에는 대학생과 주부, 고등학생, 직장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선제를 응원한다. 일본의 한 프로게이머 팀은 평균 연령이 67세여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화제가 된 건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였다. 천억 자산가인 60대 김 회장은 주말에 슬리퍼를 신고 다이소에 간다. 유튜브에서 소개받은 제품을 실제로 보고 사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1000원의 행복은 그에게도 소중하다. 누가 오늘날 사람들을 나이로, 성별로, 소득으로 재단하는가? 잡식성 소비 취향의 무한진화, 집단의 경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취향이 더욱 또렷해지는 옴니부어 소비자가 뜬다. 이제까지 소비자 혹은 시장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폐기되었다. 2025 옴니부어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될 것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가지는 힘, 전쟁 같은 사랑 노래 가사를 전쟁 같은 하루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것은 차치하고 역대급 폭염과 일상이 된 기후재난, 무연고 살인과 폭력,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땅 꺼짐, 길거리의 시한폭탄과 같은 급발진과 역주행 차량들. 오늘 하루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하루를 마감하는 이 간단한 대화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다. 좋든 나쁘든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 그저 그런 하루, 안온하고 평안한 하루. 평범한 일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인사를 건넨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 아부아가 10대 트렌드 키워드의 하나가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불안하고 뾰족하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은 위험하고 유해한 것들로 가득 찬 사회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드러우면서 위로를 주는 그 무언가를 찾는다. 절대 나를 공격할 일이 없는, 나를 상처 줄 일이 없는 바로 무해한 것들이다. 푸바오같이 작고 귀여운 순둥이 동물, 걸음마 옹알이를 하는 순진무구한 아기들, 현실 세계를 최대한 작게 만든 미니어처, 쓰레기를 줍는 아저씨와 실소투성이 할머니가 웃음을 짓게 만드는 유튜브 채널. 이들의 공통점은 무해하다는 것이다. 약하디 약한 것이 힘을 가지는 이반전의 매력. 이를 무해력이라 부르고자 한다. 심신이 지친 현대인에게 아부아와 무해력은 평온한 일상을 공유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진정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열린 담론. 인구의 5%가 외국인이라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이 트렌드 코리아 2025의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로 소개됐다. 지금껏 K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나온 바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를 10대 키워드의 하나로 선정해 본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K는 0과 1 사이에서 어딘가로 물들어가고 있다. 어느 방향이 옳은가를 놓고 답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을까? 진정 한국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뱀의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제시한 기후 감수성, 토핑 경제, 원포인트업 키워드는 옴니부어 소비자들의 일상과 해시태그 아부아, 무해령을 좇는 사람들의 면면을 비춘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강한 매력을 발산하는 물성에 대한 추구를 다룬 물성 매력, 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입히기 위한 기술의 움직임을 담은 페이스테크, 적과 나를 가리지 않고 공생과 진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인 공진화 전략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남다른 감각으로 먹이를 잡아채는 뱀의 놀라운 능력과 닿아있다. 2025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세이버링 어 빗 오브 에브리싱 OMN IVORES 옴니부어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집단의 차이는 줄고 개인의 차이는 늘고 있다. 옴니부어는 원래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옴니부어 소비 현상은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을 지우고 한